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은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당 대표 경선에서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를 각각 초청을 해서 대담을 나누고 방송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일단 오늘 먼저 섭외가 된 장동혁 후보부터 오늘 대담 내용을 1부와 2부로 걸쳐서 나눠서 보내드리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일정이 빡빡해서 계속 섭외 중입니다. 섭외가 돼서 출연하는 대로 김문수 후보의 대담 내용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김문수 후보는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죠. 그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15 강복절 날인데 김문수 후보는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일단 장동혁 후보의 대담 내용을 먼저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일정이 잡히면은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별도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죠.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분은 당사 앞으로 계속 모여달라. 단일 대우에서 이탈하는 자는 더 이상 우리의 동지가 아니다. 이 싸움에 함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장동혁 후보 인터뷰 내용을, 대담 내용을 먼저 보시고 김문수 후보도 금명간 섭외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15일 강복절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자, 얼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제 이 유튜브 예. 꼭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서야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일주일 남았죠. 딱 8월 22일이니까. 예, 딱 그렇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전당대회. 예, 전당대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내후 외환입니다. 국민의힘이 내후 외환입니다. 예. 안에서는,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굉장히 충돌을 벌이고 있고, 그 경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내우고, 또, 어쨌거나 당 소속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이 구속이 되는 예. 그런 상황에 몰렸고, 내후 외환도 있습니다. 외환은 지금 국민의힘을 아예 정당 해산시키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51%가 해산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그 매체가 좌파 성향의 매체입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말이 있고 또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자, 냉정하게 현재 국민의힘, 저도 국민의힘 출입을 가고 한 30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 계열 정당을. 그런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지지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떨어지는 이 상황은 처음인데, 냉정하게 지금 국민의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한번 해주시죠. 진단을 하면 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내부적으로 혁신도 해야 되고, 네. 또 특검도 막아야 되고, 정당 해산도 막아야 되고, 예. 또 이재명 정부가 뭘 잘못하는지를 지금 계속 우리가 싸워서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데,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집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고 예.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망치 소리 들리고 안에서 막 지금 먼지 날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 와중에 지금 또 밥도 해야 되고, 예. 그 먼지 속에서 또 찌개도 끓여야 예. 되고, 예. 또 우는 애기도 봐야 예. 되고. 예. 근데 갑자기 또 막 밖에서 저 손님 와가지고 지금 초인종 누르고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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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우리가 큰 문제는 뭐냐면, 예.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그럼요. 가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거에 이기는 게 출발이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개헌과 탄핵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총선에서 소수 당이 됐고, 그러니까 여당이었지만, 그러니까 제2당이 됐고,
대선에서 심판을 받아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소수 야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소수 야당으로 이제 야당으로 만들면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50%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고 저희에게 42% 가까이 지지를 보낸 것은 예.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여당과 제대로 싸우라는 저는 그게 국민들의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못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자꾸 우리끼리 과거에서 허우적대면서 계속 우리끼리 내분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42% 가까이 지지를 보내줬던 우리 국민들도 실망하고 특히나 그래도 이재명 정권만은 좀 제대로 견제하고 막아달라고 42%를 보였던 우리 적극 지지층마저도 지금은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 우리끼리 과거에서 머물러서 우리끼리 싸우고 제대로 싸워야 될 여당이나 이재명 정권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지금 혁신, 지금 그 일부 그 당내에서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혁신이 곧 윤석열 정권 그 정부와의 단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의 단절이다. 이렇게 이것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혁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서 이기는 게 혁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계엄 탄핵을 거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꾸 말씀드리는데 42% 가까이 지지를 얻었던 것은 예. 계엄 이후입니다. 그렇죠. 탄핵 이후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42%를 준 것은 예. 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심판한다. 음. 그렇지만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라는 마지막 희망을 두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네. 이제 과거에 대해서 대선에서 사실상 예. 국민들의 판단, 네. 심판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예. 미래로 가서 음. 계속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네. 지금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언론 장악하고 입법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결국은 특검이 야당을 탄압하는 것도 결국은 입법을 예, 통한 예, 거지 예, 않습니까? 예. 내란 음. 세 개의 특검을 통과시켰으니까. 입법을 통해서 언론 장악, 입법을 통해서 야당 탄압, 입법을 통해서 지금 방송 장악, 입법을 통해서 또 기업들을 옥죄고 그다음에 입법을 통해서 결국은 반국가 세력들의 놀이터를 계속 만들어주고 네.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지만 입법에 의해서 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 일당 독재로 가는 어쩌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없애려 하고 정당을 없애려 하고 언론기관을 탄압하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저는 입법에 의한 예. 내란이다. 예. 입법에 의한 예. 내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싸우고 있지 네. 못한 것 이게 저는 답답하고 네. 결국 혁신은 이런 입법에 의한 독재, 입법에 의한 내란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이렇게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와서 네. 수해가 있는데 오늘 무슨 뭐 8.15 무슨 네. 국민 임명식을 핑계로 국회에서 어제 엄청난 전야제를 하고 하고 네. 거기에 돈을 퍼고 예. 또 쇼를 하고 예.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결국은 쇼만 하는 그 정부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리는 무기력하게 예.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아니 이미 취임식 했는데 8.15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독립한 예. 이 광복절에 예. 윤미향 조국을 사면하면서 자기가 국민임명식을 통해서 결국은 1인 독재의 총통 즉위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법에 의한 내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이번 뭐 탄핵 정국에서도 그렇고 대선 전에도 계속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하면은 우리나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다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무슨 특검법만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만이 아니고 양곡법, 노란봉투법, 상법 이런 거 우리나라 정체성을 흔들거나 아니면은 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게 지금
바로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통과되죠. 네네,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2달 반 만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몇 년 더 지나면은 우리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 예. 아니, 바뀌어버려서 저는 이거를 과연 5년 임기를 다 채우도록 놔둬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조금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은 당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물론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생존이고 하나는 변화입니다. 근데 생존이란 것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막 밀려오는 특검이나 또 지금 압수수색까지 했지 않습니까? 국민 압수수색 여기에 대해서 위원정당 정청래는 지금 위원정당 심판 청구를 실제로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은 107명 배지가 다 날아갑니다. 그것을 생존을 해야 되고 한쪽은 그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신을 해야 되는데 비율을 어느 정도에서 당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생존이냐 변화냐 둘 다 해야 되지만은 저는 거의 예, 반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반은 같이 지금 특검에 의해서 정당의 당원 명부를, 그것도 범죄 사실과 특별히 관련도 없는 예. 당원 명부를 달라는 거야말로 이것은 그냥 그렇죠. 야당을 없애겠다는, 예, 예. 뭐 정당 해산으로 가기도 전에 예. 특검으로 그냥 야당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 200% 공감하는 것 중에 결국 우리나라의 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뀌어버릴 체제 것이다. 바꾸러 가는 5년이면 체제가 바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것들을 결국은 특검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에 의해서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입법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네. 그게 내란 아닙니까? 체제를 바꾸려고 네. 하는 시도?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검을 막아내는 것, 지금 세 개의 특검이나 올려오고 있으니까 네. 특검을 막고 특검을 하는 이유가 결국 그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없애고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를 네. 그걸로 치르고 네. 어떻게든 무리한 특검을 통해서 정당 해산까지 네. 가서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란 특검을 막아내는 것은 두 개의 큰 선거와 연결돼 있고 거기에서 참패하면 또 다음 대선도 참패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계속 민주당은 이것을 선거와 연결시켜서 네. 우리는 계속 예. 패배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급기야는 네. 결국 다수의 힘으로 정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거기 네. 때문에 이걸 막는 것이 반. 음. 그리고 우리가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 근데 단일 대우로 뭉쳐서 싸운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부턴가 전략이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안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막 계속 목소리만 내고 어디 뭐 규탄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좀 네. 핵심을 찔러서 꼭 제발 좀 이겨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꾸 틀렸다고만 하지 말고 야당이라는 게 물론 비판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제대로 싸워라. 네. 이게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단일대우로 네. 뭉쳐서 전략적으로 네. 싸우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네. 그 쇄신, 그것이 나머지 반이 될 네.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자기 당 대표는 지금 생존하고 변화를 같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변화를 한다고 하면서 또 너무 그 내부에서 항상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내부에서 정말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은 좀 일단 무시를 하고 큰 줄기로 나가야 돼요. 큰 줄기로 나가야 되는데 그 큰 줄기를 지금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 네네. 그 민주당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그 행태를 저희가 잘 알아야지 특히 네.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대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 저는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 지금 미숙함도 있고 실력 부족도 드러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를 하는 정권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의 말하고 민주당의 그 행보가 달라요. 가령 뭐 특검 같은 것도 이재명은 뭐 정치보복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특검에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만 해도 윤미향 씨를 그 사면을 해줘놓고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냈어요,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주식 부양을 한다고 해놓고는 그 오히려 시장을 흔드는 법안을 내고 이런 거 이중플레이 그 국정 운영을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권 지금 뭘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이제 고 이재명 정권 하기 전에 네.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신 네. 우리가 지금 하나로 뭉쳐서 이제 예, 가야 예, 된다라고 예.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단순한 아무나 그냥 다 함께 가자라고는 그냥 형식적인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그거 안 생각합니다. 됩니다. 지금 단일대우로 안 가야 돼요. 예. 아시겠지만 밖에 있는 저 10명보다 내부의 저 한 명이 훨씬 더 위험하고 맞습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평가한다면 똑같습니다. 저도 이재명 정부의 정치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분식 정치다. 아, 우리가 분식 회계하는 우리 분식 회계라는 것과 예, 마찬가지로 예, 분식 정치다. 예. 입으로는 코스피 5천을 얘기하는데 예, 예. 기업을 죽이는 일만 지금 계속 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아니, 기업이 죽는데 어떻게 코스피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광복절에 무슨 국민 임명식을 예. 한다고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등쳐먹고 눈물까지 빨아먹었던 윤미향을 지금 사면하고 예.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예. 조국을 사면하면서 무슨 광복절에 무슨 본인이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예. 분식 정치다. 그리고 무슨 타운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돌면서 막 지금 하고 하는데 있죠. 지방선거 하는 근데 거죠. 그거는 거의 정부 부처 과장 정도가 하면 되는 것을 마치 대통령이 뭔가 해결하는 것처럼 막 내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정말 굴욕적인 결과를 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또 방위비 분담이나 다른 것을 지금 협상하기 위해서 미국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환영식도 안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식 행사 지금 없어요. 예, 예.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그 부처 국무위원들을 봐도 그렇고 네. 외교 노선을 봐도 그렇고 미국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어서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에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네. 겉으로는 관세 협상 잘했다고 포장하기 바쁘고요. 네. 지금 민주당의 정책 하나하나 이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결국은 계속 이 분식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런 정치를 분식 정치다. 네, 그래서 분식 딱 정치. 말씀하신 네. 이중 프레이. 네. 저는 계속해서 이제 분식 정치. 같은 의미가 되겠죠. 예, 예, 이렇게 표현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잠깐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뭐 타운홀 미팅을 한다고 네네. 지금 최근에 그게 두 번 했는데 광주하고 부산 한 번 했죠. 예, 근데 예. 광주에서 했을 때는 나토 안 가고 거기 갔습니다. 예, 예. 나토 안 가고 부산에서 할 때는 그때 통상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강원식 비서실장에게 주제 맡기고 본인은 부산 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통치를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네네. 여전히 야당 대표로서 정치를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뭐 비서실장이나 과장들 보내놓고 그러니까. 과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대통령이 가서 예. 광내고 있고 예. 뭐 이런 정치만 지금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만기칠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그거하고 좀 달라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뭐 실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과거에 정치를 하던 그 행태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네, 듭니다. 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간간히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뭐 8.15 이 국민 임명식이라고 소위 하는데 지금 저도 조금 전에 강화문에 거쳐서 지나왔는데 벌써 뭐 칸막이 해놓고 준비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전부 다 국민의힘 이제 저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네.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 결정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오세훈 네. 시장을 네.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도 불참 결정을 했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나 그 이순자 여사도 불참을 결정을 했는데 이 불참을 결정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죠? 지금 국민 임명식은 예. 안에 보면 예. 계속해서 지금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요. 야당을 단합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입법을 통해서 언론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국 윤미향 광복절에 사면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수혜가 많이 났는데 수혜 현장에 가서 뭐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네. 결국은 어제는 전야제를 하고 오늘 국민 임명식을 하는데 네. 국민 임명식은 저는 이게 독재로 가기 위한 예, 장기 예, 집권 예. 개헌도 하고 예. 독재로 가기 위한 예. 저는 이 총통 즉위식에 가까운 예.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그냥 히틀러나 우리 김정은이나 할 법한 저는 선동 정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게 그런 선동 정치가 아니라 정말 뭔가 국민이 하나로 화합해서 뭔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권을 잃었다가 주권을 찾은 그 광복절에 네. 우리가 이제 정말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였다면 조국 윤미향 사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야당 당사 압수수색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런 행사를 계획했다가도 이렇게 수혜가 많이 나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차라리 이 행사 다 취소하고 네. 여기에 들었던 예산 네.
우리 그 지금 집중호우로 예. 피해본 이분들에게 이 모든 예산을 예. 다시 예. 그분들에게 돌려드려라라고 하는 게 예. 저는 국민의 대표인 예. 대통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예. 가서 예. 서 있다는 거, 이 자리에 같이 네. 앉아 있고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절대 참석하면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질을 짚어주신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불참하는 이유를 뭐 8.15 특사가 8.15 특사에 조국 윤미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8.15 특사 때문에 불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작은 핑계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명분이에요. 보다 크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8.15 뭐 그러니까는 선출직인데 무슨 임명식을 합니까? 예, 예. 임명식은 임명직이 임명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임명을 한다. 본인을 뽑아준 국민은 49%입니다. 네. 그런데 마치 모든 국민이 본인을 다 이렇게 대통령으로 네, 다 뽑아준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왜곡하고 선동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국민적인 이 인지도가 높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누구죠? 그 야구 감독, 그 박항서나, 예. 박항서나 이런 분들을 마치 이재명 정권을 완전히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그거 갑질이거든요. 네. 어제 싸이 이거 개런티 안 받고 부른 거 이거 갑질이에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대관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 우파에서 참석 안 할 거 다 그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네.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마련된 게 아니고 6월 중순에 벌써 우상호가 맞습니다. 위원장이 돼서 준비를 TF까지 만들어서 해왔거든요. 예. 각 부서를 다 동원해서. 그렇다면은 이 대관식을 하는 이유를 이 국민임명식이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지금 그 좌파 세계를 만들겠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좌파 세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식이고 우파는 다 빼버렸잖아요. 예.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좌파 선언을 만들겠다는 선언식이고 그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특검 세계를 가동을 하고 뭐 국민의힘을 없애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야망이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야망이 있다고 보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본질적인 문제를 예, 짚어봐야 될 것 저는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에 의한 소통만 했습니다. 소통이 예. 아니라 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쇼통이죠. 그때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 좌파 정권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되게 잘했죠. 예. 지금 이게 거의 저는 탁현민식 쇼통 예. 보여주기 정치의 예. 저는 2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 무섭고 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예. 선동 정치의 일환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선동하고 예. 떨어지는 지지율을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요. 이런 선동 정치를 통해서 지지율을 붙잡고 있어야만 예. 결국은 개헌, 독재, 네. 장기 집권 여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좌파의 무능함,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예. 장기 집권 1인 독재로 가기 위한 계속 스텝을 계속 밟아나가는 거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악한 선동 정치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